위한 릴레이 수직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등대지기 통일문답실에서 75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일본의 대한국 경제제재와 미국의 방위비 증액 문제의 의미와 우리가 취해야 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도전과 실패의 연속이라고 하는 구절을 어느 책에선가 읽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구절을 우리 역사로 받아들이기엔 너무도 사치스럽게 느껴지는군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역사는 도전이 아니라 재기였고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등재지기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 금쪽 같은 순간에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현실이 그만큼 엄중하여 도전이라고 하기보다 생존을 위해서라도 무언가 새로운 모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수십 년에 걸쳐서 내려오던 균형 잡힌 세계 질서를 트럼프는 미국인 우선주의를 내걸어 기존의 질서를 일방적으로 허물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야기되는 새로운 모순을 그 자신은 미국이 대통령으로서 논리했지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는 논리로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한국 점령의 영속화를 실패함으로써 한반도를 제물로 그 대전은 마무리되었던 것이나 그것이 결국 남북 분단의 단초가 되리라고는 그 원인을 제공한 일본과 극소수의 전성국 이외에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난 큰 반세기 동안 저지른 그들의 행태와 압박에 대해서 진정한 반성과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우리와는 갈등이 있어왔던 것이고 따라서 그 갈등은 필연의 결과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서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한일 간의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한일 간의 역사적 배경을 참작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조정하여 한미일 삼각동맹 관계를 무난히 유지해왔으나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트럼프식 미국인 우선주의는 세계를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무질서한 힘의 경쟁장으로 치닫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계적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일본은 현실적으로 한국의 발전이 행여 그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남북 통일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나 하는 두려움에서 한국의 지용피해자 처리 문제와 안보 문제를 이유삼아 무역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측컨대 그것은 분명 트럼프와의 사전 교감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미아 파기를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안보와 경제는 별개 문제라 하면서 개입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트럼프의 대한국 방위비 증액 문제를 살펴보자면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유독 우리만을 꼭 집어서 그것도 예년의 5배도 더 되는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있는데 그가 왜 그러한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됐는가 하는 게 대해서는 우리는 짚어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 그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인 것을 이용하여 주둔비 값을 최대한대로 끌어올림으로써 여타 국가의 기준으로 삼으려 하는 것일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분명 표현하기 난처한 딴 이유가 분명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들이 목표하는 금액에 미달할 때는 한반도에서 손도 뗄 수 있다고 하는 암시이며 위협이기도 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만일 미국에 그들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연년의 5배에 해당하는 주둔비를 다 내줄 경우 우리의 재정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앞으로 이루어지는 한미 간의 모든 대외 작전 비용 처리 기준이 될 것입니다.
또 종속국가도 아닌 동맹국끼리 거래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방적인 요구로 굴복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정서상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한 번 지불하기 시작하면 그 주둔비를 재조정하여 낮추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 게다가 금년 안에 성사될 것으로 예측되는 북미회담 결과에 따르는 후속 비용은 전제했던 북핵의 폐기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가 지불하도록 되어 있음으로써 우리 입장이 더욱 어렵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통일에 도움이 될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북한 정권만 강화시켜 통일만 더 늦어지게 만드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 분명한데 세상에 호구 노릇하는 것도 유분수지 북한 막아달라고 미국에 거금을 내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북한 정권을 도와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만일 주둔비를 연연히 5배 이상 내라고 하는 안을 거절한다면 가정이긴 합니다마는 트럼프는 온갖 수단으로 한국에 일본과 협조하여 경제적 제재를 가할 것이고 힘없는 한국을 패싱하고 핵을 갖춘 북한과만 조율해서 한반도 정책을 다루고자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트럼프의 특이한 기질로 보아서 쓰여지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할까요? 위에서 말한 전자도 후자도 즉 미국이 요구하는 비용을 다 지불한다든가 또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불행도 우리는 절대로 야기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을 바라보는 방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서나 체면을 해하지 않고 국제적인 상식을 벗어나지 아니해야 할 것입니다. 또 트럼프나 아벨을 잠재울 수 있고 명분과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우리와 공통의 운명을 지닌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남한 민족의 거부감을 떨칠 수 있는 것이래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8천만 동포 그린 정치인 여러분, 해법은 남과 북이 서로 일보씩 양보하고 화합해서 합의하는 합의 통일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분단된 것은 일본과 2차 대전 전술국들에게 의해서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화합해서 통일하여 이 지역 분쟁의 근원을 없애겠다 하는데 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만일 반대한다면 세계 여론의 역풍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북한도 전편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같은 조건 하에서 협의해서 합치자 하는데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을 것이고 남한의 국민들도 쌍수를 들어 화답할 것으로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